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지는 않겠죠. 분명 레이저 토닝을 했는데 피부가 막 얇아진다는 느낌이 든 사람들도 있으니 이런 이야기가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제 채널에서 앞으로 구독자분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무엇이든 물어보심입니다. 자, 제가 정하긴 했는데 조금 쑥스럽긴 하네요. 제 영상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시거나 대답을 해드려야 하는 질문을 선별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영상에서 항상 제일 강조하는 단순히 얼굴에 받으면 광이 나요, 매끈해져요 이런 입증되지 않은 두루뭉술한 얘기가 아닌 이론적이고 원리적인 측면이 가미될 수 있는 질문들을 선별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영상에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 피부심 채널에서도 확인해보니 한 1년 정도 되었고 첫 영상을 확인해보니 쌤, 왜 저는 레이저 토닝 10회나 받아야 해요? 편이네요. 자, 즉 레이저 토닝 색소 치료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몇 편 다뤘던 레이저 토닝이나 색소 치료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을 보면 레이저 토닝을 하면 피부 얇아진다던데 맞나요? 이런 질문들이 꽤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런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좀 답답했는데 어디선가 누군가가 당연히 레이저 토닝을 하면 피부가 얇아지잖아 라는 말을 당연스럽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사실인지 그러면 원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나뉩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피부의 두께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 아래 진피층입니다. 진피층은 콜라겐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진피층의 두께가 얼마만에 얇아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피층, 즉 피부층이 얇아질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로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가 노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햇빛을 오랜 기간 쬐서 생기는 광노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도 노화로 인해 수개월 사이에 피부 두께가 육안적으로 나타낼 정도로 얇아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에는 강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도포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것도 심한 습진 때문에 어느 정도 강도가 있는 스테로이드를 우리 수일 정도 바른다고 해서 절대 진피층이 얇아질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저 토닝의 원리는 무엇이냐?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저를 사용해서 톤을 균일하게 한다는 것인데, 자, 첫 번째는 낮은 출력으로, 두 번째는 깊이 들어가는 파장대로, 세 번째는 횟수를 여러 번에 걸쳐서 치료하는 방식이 레이저 토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출력으로 횟수를 여러 번에 걸쳐서 진피층의 콜라겐을 자극을 하면 오히려 섬유, 아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의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콜라겐의 생성이 증가되는데 피부가 얇아지지는 않겠죠. 자, 근데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지는 않겠죠. 분명 레이저 토닝을 했는데 피부가 막 얇아진다는 느낌이 든 사람들도 있으니 이런 이야기가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홍조, 즉 붉음증의 발생입니다. 자, 레이저 토닝도 제가 저출력 방식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색소의 종류에 따라 시술자의 의지에 따라 어느 정도 고출력으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레이저 토닝에 주로 쓰이는 1064나노미터의 파장대를 내는 Q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 형태의 경우 단순히 멜라닌 색소만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자극할 수도 있고 주변에 열 에너지가 가해지면서 생기는 현상들로 붉음증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닝한 부분에 붉음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피부가 얼마나 얇아졌으면 안에 있는 혈관이 비쳐서 빨개졌을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의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앞에서 말한 홍조나 붉음증 발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앞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자, 하지만 레이저 토닝의 원리가 저출력으로 긴 파장으로 표피의 손상을 최소화해서 들어가는 것이 원리이긴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색소의 종류와 시술자의 선택에 따라 에너지를 높여서 들어가는 경우들도 어느 정도 장벽에 손상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레이저 토닝 때 보습 관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한 일시적인 장벽 손상은 보통 금방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원래 피부 장벽의 손상이 심하게 있었거나 두 번째, 레이저 출력이 너무 높게 들어가는 경우 이러한 피부 장벽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홍조나 따가움 등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피부가 얇아져서 이런 증상이 생겼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일반 토닝 레이저 10회 대 우리 피코 토닝 3회를 받는다 치면 어떤 게 기미 치료에 더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피코 레이저는 기존의 나노초 단위로 조사되는 레이저를 피코초 단위의 조사 시간을 낼 수 있게 만든 레이저입니다. 자, 여기서 일반 토닝 레이저 10회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나노초 단위로 조사되는 레이저인 나노토닝을 말하는 것일 텐데, 자, 저는 피코 레이저를 굉장히 사랑하고 많이 사용하지만 한편으로 나노 레이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 저희 병원에 아까 말씀드린 레이저 토닝 때 사용하는 1064나노미터의 Q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가 한 5대가 있는데 여기에는 피코 레이저도 있고 나노 레이저도 있습니다. 사실 토닝 프로그램을 할 때 전 피코 토닝과 나노 토닝을 둘 다 사용합니다. 즉, 피코초 단위로 조사되는 레이저가 색소 치료에서 나노초 단위에 조사되는 레이저보다 더 뛰어나다 라고 말할 수는 없고 각각의 특징이 있으므로 어떤 색소에서는 어떤 레이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피부과 전문의의 스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능서불택필이라고 해서 제가 글씨를 잘 쓰는 이는 붓을 가리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홍조나 탄력, 리프팅 등등은 레이저 종류에 따라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되는데 색소의 경우에는 레이저의 종류도 물론 중요하지만 피부과 시술의 여러 분야 중에서는 레이저보다는 시술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는 많은 피부과 전문의들이 공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즉 결론은 둘 중 뭐가 낫다고 볼 수 없고 시술자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질문은 잡티는 레이저 토닝을 권하지 않던데요. 톤을 밝게 해주고 기미에 효과적이라고 그러면서 잡티에도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레이저 토닝이라는 방법이 사실 좀 광범위한 범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력으로 긴 파장, 즉 1064나노미터의 Q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 방식이 가장 많이 쓰이고 다른 파장도 물론 쓰이긴 합니다. 즉, 주변 조직에 최대한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깊은 층에 있는 멜라닌까지 톡톡톡 점세포를 피부 각질세포로부터 떨궈내듯이 치료하는 방식인데 실제로 요즘에는 고출력 레이저 토닝 방식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즉, 표면에 있는 점세포를 과감히 날려야 할 때는 어느 정도 고출력으로 점세포를 날려주는 방식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시술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레이저 토닝 할 때 잡티, 주근깨와 같은 표면성 점세포는 그것에 맞는 파장대의 레이저를 사용을 하고, 자, 기미는 또 그것에 맞춰서 긴 파장대로 출력을 조절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점은 보통 색소성 모반, 영어로는 멜라노사이틱 네부스를 말하는데 전 요즘에는 점도 토닝하시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토닝 레이저를 출력을 조절해서 맞추형고를 바르고 깎아내는 방식보다는 여러 번에 걸쳐서 레이저 토닝으로 제거하는 방식을 많이 선호해서 사용하긴 합니다. 자, 즉 결론은 레이저 토닝으로 피부과 의사가 파장대나 에너지 등을 조절하면 주근깨나 점이나 다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레이저 토닝의 궁금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무엇이든 물어보심 편을 많이 다루고자 할 예정이니 제 피부심 채널의 각각의 영상편에서 예를 들자면 리프팅이나 필러, 보톡스, 색소 치료, 화장품 사용, 무좀 등의 피부 질환 등 우리 궁금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